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단체 톡방 하나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벌써 인원이 한 22명 됐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초심은 결코 잊지 않고 제가 방송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항상 초심을 가지고 사심이 없는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정시가 보면은 약보합에 끝났는데 종목 설명에 앞서 오늘은 방송 첫 멘트를 이거로 시작하고 싶어요. 골드만과 JS 모간 사이의 비밀 협상, 오늘 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시는 결코 기관과 금융 투자들의 게임으로서 정시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인이 수급이 매수로 들어온 날은 우리 정시는 올라가고, 매도로 떨어진 날은 결코 우리나라 코스피 정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각 종목마다 포지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고, 외국인의 매도는 마른 행주 짜듯이 사정이 없고, 반대로 매수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끄집어 당깁니다. 매도 호가를 무조건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폭발적이란 거죠. 요거를 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한 번씩 가다가 저녁 고제 방송이 있는데도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의 포지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오늘 호재가 터지면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하방으로 떨어질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이 왜 던질까를 생각하고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유를 꼭 밝혀내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은 종목 자체가 안개 속으로 미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 인덱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개인, 외국인, 기관, 검투, 그의 거제들 빼고, 연기금 또한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 또한 기관의 위탁 투자하는 포지션, 검투의 위탁 투자하는 포지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순수 외국인이 있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 있고 또 검투에도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혼돈대가 돌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이거 딱 보시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잖아요. 그쵸? 보시면 보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총 거래를 매도와 매도 포지션을 계산을 해보면 오늘 약 외국인은 1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여기는 매도로 떨어지지만 이거는 정권사 리포터에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발췌된 근거입니다. 외국인은 1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또 밝게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결국 그 이야기는 이제 이거는 헛수라는 겁니다. 40만 주를 매도한 게 아니고 10만 주 매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피레침이 진바닥이 나오는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복잡한 거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83개 종목을 제가 가신그룹이라고 난 요 종목에서 보면은 똑같은 지수 영역을 보면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뭐 그냥 약보합으로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첫째 주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저희들 네 종목, 현대인프라코, HMM, 삼성용공업, 대한유화, 요 네 가지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대인프라코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건지, 제 예상했던 맥시멈 1,500원을 뛰어넘는 오늘 고가 1,900원을 찍고 내려오네요. 이러면은 11,000원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11,000원이 열립니다. 11,000원이 열리고 12,000원을 향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달, 이번 달 아주 매수 세력이 커요. 이 금액들이, 이 거래량을 보면은 1억 2천만 주. 4월달 현재 보십시오.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600만 주입니다. 3거래일에 1600만 주예요. 3거래. 만약에 1억만 주 이상 거래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오든가 올라가든가. 다시 말해서 이런 개걸음치는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되든지 폭주 기관차가 되든지 아니면 힘 떨어진 낭떠러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개걸음을 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 야, 이거 11,000원 열리는 거 아니야? 11,000원 열린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10%의 더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내가 오늘 저가 기준 냈을 때 한번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물론 제 비중 30% 있지만은 한 4, 5%더 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니 욕심은 건물이다. 예, 벌고 놨으면 일단 감망을 하자. 네, 아직 비중 30%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감망하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배운 경험에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용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단지 현재 11,000원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익절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 지분이 거의 20% 가까이 가고 연기금이 지분 변동상도 공시를 떼는 거 보면 거의 10%.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은 반드시 제뉴인이 상장한다는 어떤 소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누인은 현근기하고 인프라코어하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현근기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누인 상장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자꾸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위에 있는 비중을 아직까지 축소시키기보다는 한번 차고 가볼 예정입니다. 제는 물론 더 확대시키는 건 제도 리스크가 좀 있지만 있는 비중은 차고 한번 가볼 예정이라서 이거 뭐 수신지 검증인지는 조만간 좀 밝혀지겠죠. 계속 이렇게 끄집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끄집고 갈 수 없고 뭔가 이슈가 터지면 폭발력은 다시 한번 생기겠죠. 하지만 수급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지금 이 라인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상승 곡선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언젠가는 뭐 꺾이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중에 뭔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꺾이지 싶어요. 꺾일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엔두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제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HMM 진바닥에 놓은 거겠죠. 이래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슈를 일단 떠나가 수급 상을 보면은 진바닥에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을 것 같은데 21,000원을 뚫을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하나의 약간의 호재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 사우디 물류 쪽 장관이 방문을 한다네요. 이 사우디 쪽에 실어내는 거는 벌크가 아닙니다. 무조건 컨테이너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재들은 근자재든 어떤 자재든 간에 컨테이너 난도 물량이 현재 미주 노선보다는 유럽 노선이 단가가 좋아요. 운임 단가가 좋고 어떤 그런 이슈몰이에 특히 외국인이 반응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러시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은 지금 걸려가 있는 21선, 요 21선이 고가로 보면 22,200원입니다. 22,200원인데 오늘 한번 탁 22,200원 찍었죠, 그죠? 요거는 한번 위로 대가리 한번 탁 쳐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호가가 22,200원 이상부터 시작한다면 21,000원까지 또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중에 HMM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저는 절대 내피셜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겠습니다. 3만원대 이상에서 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간 마지막 방송이니까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에 관해서도 제가 보는 견해가 아니고 제가 재물을 좀 보다 보니까 팩트에 근거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애들이 물론 또 제 경험상 매각회사 인수 멤버로도 제가 또 있어봤고 했기 때문에 대략은 절대 폼은 어긋나지 않아요. 인수자와 매각자 사이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려는 상대와 싸게 살려는 상대의 그 어떤 헤게모니는 결코 합의나 협의로 끝나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 봤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누가 인수를 하든 간에 이 상장된 주식은 무조건 100% 감자입니다. 100% 감자를 무조건 이유불문입니다. 제가 대표가 된데도 감자를 할 거예요. 얼마까지? 약 3분의 1, 1억 5천만 주에서 1억 7천만 주 사이까지 감자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정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시켜 주식 수를 줄이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부풀려서 유정을 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야 자본을 또 인수대금 빼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 회사의 주가의 가치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감자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 딱 됐을 때 유정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언제냐? 또 이런데 기간이 또 나올 거고, 아시잖아요. 올해 안에 매각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에 업체 선정한다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내가 들고 싶냐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3만원 이상은 맞습니다. 이 회사 앞으로 50% 연령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 이유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33,000원에 가지고 계시는 분, 35,000원에 가지고 계시는 분, 3만원에 가지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기다리고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작년 5월달에 사가지고 물려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산의 손을 보고 손절하고 팔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냈으면 한 몇 개월 더 기다려 보십시오. 끝장은 봐야죠, 그죠?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도 그래요. 그래서
혹시 33,000원에 댓글에 저한테 톡이어보면 33,000원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는데, 2만원도 지금 앞으로 기다리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보다는 최상위 앞으로는 계속 나타날 주식이 HMM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단지 서로가 지금 눈치 작전에 언제 러시를 할 건지 서로가 눈치 볼 뿐이에요. 긴가 민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주식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명확하게 나와야 돼, 결과가. 그때 움직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뭐,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한두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25,000원 했더니 27,000원에 계시는 분이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25,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주식을 제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니, 제 시대에도 조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25,000원부터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지, 이 회사 주가가 25,000원에까지 밖에 힘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제 자금 때문에, 제 시드머니 때문에 비중을 25,000원부터 축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점 오해 안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오늘 진바락 1일, 2일, 3일, 4일 5거래일 동안 행보를 한 거는 이제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얘들은 21,000원에 세팅대가 있어요. 21,000원에 21,000원 시총 10조 RAU로 플러스 3% 9조 7천억에서 10조 3천억 안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체와 전환사채에 대한 명확한 결론, 거기에 따른 인수자들의 입찰 공고, 요까지 기다리는 게 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21,000원까지 여유가 있어요. 얘들도 지금 매수한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손해볼 자리가 아닌 게 21,000원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2만원 밑으로는 산업원에서 원치 않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조절입니다. 조절. 예. 요럴 때는 기간이 들어서 메꿔주고 팔고 메꾸고 팔고 메꾸고 해도 계속 요 주식 보시면은, 자 보세요. 평균 2만원 이상입니다. 평균 2만원 이상. 평균 2만원 이상. 자,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도 기다리듯이 다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흥묘 병묘 안 그렇습니까? 너무 불안하게, 또 특히 흠 가지고 계시는 분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각 이슈가 있는 회사들, 우량주 회사, 그리고 현금 비중이 약 14조로 현금을 재놓은 회사 주식이 주가가 30%, 50% 떨어졌다고 걱정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실례를 보여드렸잖아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어찌 됐는지.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딸고 볼 거 없고. 최저점 올해 1월 4일 7,000원.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이런 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땡겨 보여드릴까요? 얼마까지 갔는지. 작년 10월 달에 4,500원 갔습니다. 예. 약 6개월 만에 더블 이상 났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시에 HMM이 4만 이상 안 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HMM이 15,000원 갈 거라는 보장은 있습니까? 이 회사가 15,000원 갈 이유가 있으면 저도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현금 보유량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는 이 회사는 15,000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4만원 갈 이유는 있어도 이럴 때 이런 종목은 사들이는 게 정답입니다. 제 경험상, 주식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뭐 정신관계도 좋고 멘탈 잡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HMM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 진바닥 나왔네요. 그죠? 제가 5,300원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5,450원까지 한번 꼭 대가리 쳐들고 4일 거래일 쭉쭉 뺐는데, 이 걸치는 자리가 보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걱정한 부분이 어딥니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내리 꼬라박든 아니면 올라가든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든 내리 꼬라박으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날 올해 1월 31일 날 한번 10%빵 태운 이날까지 다시 왔어. 도돌이 왔습니다. 도돌이, 그죠? 도돌이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돌릴 건지, 더 내려서 돌릴 건지, 다시 말하면 120원까지 터치를 할 건지, 예. 요거는 제가 장담 못했지만은, 진바닥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이래 보시면은, 엄청나게 팔아져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그죠?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팔아져 있겠죠? 그러나 외국인 보유율은 항상 대충 16%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수치상으로는 매도가 많은데 외국인은 지금 10만 주 매수입니다. 올해. 오늘. 이거는 기승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속지 마시고 잠깐 팩트만 말씀드렸으니까 진바닥. 아, 그리고 오늘도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또 움직여야 될 차트상도 수급상을 봐도 이제 또 움직여야 될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프라코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6,200원, 6,400원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시드가 정리되면은 삼성중공업은 5,500원 밑에서나 더 추매할 여력을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예, 방송 중에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 여기 또 바닥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 기가 찹니다. 막 아래로 막 흔들어요. 그냥 그죠. 14만 4천원, 14만 2천원, 13만 9,600원이 찬스였네요. 근데 오늘 제 아시는 분이 단타 치신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환유화를 단타를 치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제 고객, 우리 이 유튜브 구독자 분 중에 대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실수하지 마시고 대환유화 어저께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랑하는 제 누님도 대환유화를 매수했습니다. 네, 저 매수 자리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묻어놓고 기다리는 주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또 한번 강조드릴게요. 현재 내일은 저희들이 노는 날이고 또 나스닥은 결계길 간만 결계길 계속 또 그러고 있네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금리 올리고 뭐라 아무리 용 빼는 재주는 없다지만은 오늘 환율이 제법 떨어졌습니다. 한 10원 정도 떨어지면서 뭐 금리 때문에 혹시나 또 우리 국채은행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요번 달 올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계속 결결거립니다. 오늘 아마 실업자 청구 지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요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2000 종합지수 2500이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근데 왠지 현재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볼게요. 외국인이 그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4월 중순 4월 달부터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강력하게 올해 1월달 2월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려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의 작용은 나스닥의 영향입니다. 나스닥 실업자 청구지수 PMI하고 CPI가 조금 돌아서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된다면 강력하게 힘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려사항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6월달 신용 경색이 걸릴 경우가 많을 거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모여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들 네 가지 종목이 이제 하나 첫 단추는 인프라코어로 끝났습니다. 다 익절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하나 끝났고, 이 다음 2번 HMM, 3번 삼성중공업, 대환유한은 최소한 한 달 정도 더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HMM과 삼성중공업이 이번 달 안에 제가 볼 때는 수익권에 올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톡방에서 한번 제가 그를 제시를 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올 중순, 올 말까지도 안 갑니다. 올 중순, 다음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다음 주까지 이 회사 주식들이 HMM과 삼성중공업이 저희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익은까지 올 가능성이 저는 80%로 보고 있어요. 예, 희망을 가지시고 다음 주, 주중, 다다음 주까지 우리 한번 강력하게 한번 눈으로 째려보시면서 매일매일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즐겁게 봐도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말 방송 오늘 한 5분 정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이번 한 주 고생들 많이 했었고 짧은 3거래일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아프게. 그러나 이 아픔이 이 익절의 성화로 된다면 이 아픔도 아닙니다. 뭐 두드려 패도 돈 버는 게 장땡이죠. 그죠? 계좌가 빨갛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음 주 힘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3일일 30일 동안 마음껏 드시고 편안한 낮과 밤을 보내시기, 그리고 가정의 날,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자, 3일일 편하게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